별개로 아이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으신 거죠, 현재? 계획이 있을 수가 없죠. 계획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. 갑자기 빌보드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완전 180도 변하신 거예요. 그러면서 회사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. 당연히 그 누구도 이걸 안 받을 거란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, 이쪽에서. 근데 던져드렸는데 지금 머릿속에는 하이브가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. 네. 제가 이 친구들 맡아가지고 운영을 할 때 70억이라는 돈이 먼저 성급으로 나갔어요. 그리고 그 하이어라는 음반이 나왔을 때 2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. 왜냐면 입고를 해야지만 나머지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. 그럼 엄밀히 따지면 70억에서 20억을 받아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걸린 성급은 20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70억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, 이 친구들이랑. 그죠? 저는 이 친구들의 어떤 미래의 어떤 단계들을 다 계산을 하고, 아이돌이 뭐 1년 만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설계를 해드리고, 이 친구들이 어떻게 커가 나갈 거고, 해외에서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친구들을 어프로치를 할 거고,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거고, 그거를 1년을 똑같은 걸 설명해 드렸어요. 1년을. 그리고 이 40억을 받기로 하고 제가 맡기로 한 거예요. 근데 이 40억을 받은 적이 없어요. 계속 하이어 때부터도 되게 힘들었어요.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계속 자금이 뭔가 계속 엉키는 거예요. 아무 시스템을 짜드려도 오너 리스크가 너무 심하니 이게 이 친구들한테 영향이 미치면 아티스트들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,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의 주 업무 외에 이 친구들 디펜스 업무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. 대중들은 틱톡 때문에 그렇다, 뭐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프로모션 단 초기부터 저는 첫 번째는 친구들도 알아요. 아시아만 저희는 타겟팅을 했어요. 저 LA 있을 때 어도어에서 연락이 왔어요. 그 어도어에서 그 민희진 이사 금액을 제안을 하고 거기 나오는 신인을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미국 가서 해외 아티스트들이랑 콜라보까지 다 정리를 하고 온 상황이에요, 지금. 그래서 큐피드를 팝스타랑 같이 불러요. 그것까지 정리해오고 11월, 12월 라디오 스테이션 시상식까지 지금 다 잡아놓고 갔어요. 보고 US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메인 표지 모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저는 지금 해외 그 몽클레어, 벤츠 이런 데랑 광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내 무슨 이상한 치킨 광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. 네. 틱톡도 제 책상 가면 틱톡 본사 명함들이 다 있어요. 틱톡도 다 만나고 온 거예요. 네. 그럼 거기서 스페드업 버전이나 이런 거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. 한국 타겟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쉽게 얘기하면 띠를 산다 그래요. 한국의 순위 차트는 올리려면 올릴 수 있어요. 돈만 있으면. 국내는 8만만 나오면 베이컨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. 8만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. US랑 하려고 그러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, US에서 전 대표님한테 제안한 상황이 행사비의 몇 프로를 아마 전 대표님이 따로 먹으실 거예요. 행사장 업체인 거예요. 아이들에 대한 재고는 전혀 전혀 없어요. 윌리엄 모리스라는 미국 3대 에이전시 중에 제일 큰 에이전시랑 지금 계속 제가 1년 반 동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. 윌리엄 모리스는 그냥 전 세계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. 엄청난 에이전시예요. 그래서 그 아델, 뭐 브루노 마스 담당자랑 지금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워너뮤직 그룹의 이제 CFO, 전체 CFO 사잉원이라는 분이 계신데, 제가 워너뮤직에 근무할 당시에 굉장히 좀 예쁘게 봐주셨던 분이에요. 그래서 그분도 많이 도와주시고, 그래서 되게 좋게 미국에서 잘 만들어 온 거예요, 상황을. 근데 조건을 어떻게 해놨냐면, 번 돈에서 니네가 들어간 비용 다 가져가. 워너뮤직이라는 데는 글로벌 회사예요. 엄청 큰 회사예요. 전 세계 모든 로컬에 다 유통사를 갖고 있는 정말 큰 회사예요.
세계 팝스타들이 다 모여있는 회사고 국내에서 뚫지도 못해요 거기를. 근데 다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기간 안에는 사실 가만히 있어야 돼요. 가만히 있어야 돼. 이게 맞는 거예요. 근데 국내 유통사에 와서 카카오랑 CJ랑 지니뮤직이랑 여기 가서 어떤 근거 자료도 없이 금액을 땅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. 워너코리아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 뭐야? 안 대표님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?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워너뮤직 코리아 클레이튼 대표를 만나서 딜을 받은 게 전 대표님한테 200억을 넘겨드리고 얘네에 대한 모든 소유를 워너뮤직이 관리하는 형태가. 근데 워너뮤직의 전제 조건은 그럼 안 대표님이 계속 맡아주셔야 돼요. 일단은 할래요 말래요 그 뒤에 얘기를 하자고.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워너뮤직에서 코리아에서 결정을 했어요. 참고로 저 미국 사람이거든요. 네. 저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. 제 이름이 클레이튼. 저희 도이치뱅크 세큐리티 시카고에서 제일 IBD 쪽에서 되게 제가 그 금융 위기 때 2008년, 9년, 10년 때 그때 그 금융권에 대해서 좀 흥미가 떨어졌어요. 지금은 7년 됐어요. 이제는 전문가입니다. 이제는 뭐 7년째라서 이제는 고수가 됐습니다. 이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좀 이분이 사실 고생한 건 맞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 애들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라 그분의 경영 능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, 저희 처음 만났을 때는 직상장한다. 이거는 사실 그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. 오히려 그 노래와 이 아티스트의 어떤 팬층과 이걸 키우는 게 오히려 다른 거 안 하고 이거에 신경 써야 될 분이 오히려 좀. 전 대표님께서 아이들을 활용해서 50-50를 활용해서 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된다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, 이 돈은 50-50한테 사용이 될 건가? 아니면 다른 계획에 사용이 될 건가를 저는 조금 신경을 쓸 것 같아요. 어떤 소속사 사장이 엄청난 돈을 좀 모아서 얘네들한테 온전히 쓸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고마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. 그거는 긍정적인 걸 수도 있지만, 이거는 제가 전 대표님한테만 들었던 것만 말씀드리면, 지금 남자 아이돌 2개를 따로 키우려고 하는데 50-50는 지금 저희 본사에서 키우고 음원 매출도 상당할 거예요. 하고 저희가 막 브랜딩서부터 이걸 붙여주면 그렇게 대출이 없어도 할 수 있는데 결국 애들의 부채와 연계되는데,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저희가 돈을 많이 땡겨서 아이돌, 남자 아이돌 2 그룹이 오는데 거기다 좀 쓰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해서, 회사가 차입을 할 거라면 50-50 위해서 차입을 하는 거지, 50-50를 레버리지로 써서 딴 데다 돈을 넣을 거다. 약간 이거는 좀 위험한 행동이라고 좀 보고 있지만, 전 대표님의 그게 좀 의도인 게 50-50는 그렇게 돈 많이 필요 없어요.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게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전원준 대표한테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어쩌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한 안 대표 본인도 되게 곤란한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일이에요. 개인적인 그래서 좀 전 대표님도 사실 우리나라 실력인데 이 사람도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. 저희들은 그 상황에서는 그냥 아티스트들이 좋은 대로 하겠다. 아티스트들과 부모님께서 선택한 대로 우린 지원해 주겠다. 4명의 아티스트의 합심, 부모님들의 합심, 그리고 우린 버텨내서 이기겠다. 이런
다짐이 중요하지. 조금 시작했다가 빼면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아져요. 부모님들만 좀 소송은 가볍게 하시면 안 돼요. 이게 포커하는 것처럼 블러핑 하면 안 돼요. 할 거면 끝까지 하는 거고, 안 할 거면 그냥 시작도 안 하는 거고. 어떻게 하면 시작하기 시작하면 당장 아이들이 지내는 숙소라든지 그 다음에 연습실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대충 저희가 알아야지.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신 막 숙소와 이거는 연습실은 그 정말 작은 거거든요. 맞아요. 정말 작은 거라서 필요하신 것은 저희가 그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도 좀 산업에 많이 아니까 저희가 사건을 빨리 종료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은 안 대표님에게 해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쓰는 변호사 사무실이 그 대표 변호사가 검찰총장 하다가 대법관을 해서 은퇴한 분이라 지금까지는 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저희가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분은 지금 자기가 거의 내년쯤은 상장해서 성을 방으로 바꾸셨어요. 거의 방시혁 대표님이 된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변호사님과 빨리 잡아드릴 테니까 이분들이 조언해 주실 거예요. 이 얘기를 한 방에 모든 부모님들이 갑자기 막 정산서 왜 안 줘요? 이러면 너무 이건 너무 티가 나잖아요. 이 근거를 보고 문자를 이게 다다다다 맞춰보면 그러면 어떤 스크립트가 나오는 거죠. 소속사가 1%만 잘못을 해도 법원에서 아티스트의 손을 들어주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트렌드가 좀 있어요. 이건 소속사들한테도 안 좋은 거지만 사실 모든 계약서를 점 하나까지 지키는 것은 좀 그건 되게 힘들잖아요. 근데 정산 한두 번 늦었거나 안 보여줬거나 그것만 가지고도 깨져요.